2월 7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오늘 낮에요. 봄처럼 포근하다고 합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요. 9도까지 올라가고요. 부산, 광주는 14도까지 오를 거라고 하네요. 네. 하지만 날은 따뜻해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미먼. 네, 부셔버려야 되는데. 네, 맞아요. 부셔야 돼요. KF 마스크 챙겨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생방송 시청 인증사진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자, 인스타그램에서 노노워크아웃님, JTBC 상암동 클래스 TV 잘 안 보는데 아침마다 유일하게 보게 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좋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엄지척 이모티콘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엄지척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아나이랑님 오늘 개학이다 라면서 인증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글로만 돼 있으니까 네. 기쁨의 표현인지 절망의 표현인지 아무튼 상큼하게 맞이하셨길 바라면서 두 분께 영화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 보시다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페이스북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낭만가게 가수 최백호 씨가 나옵니다. 깜짝 라이브 무대까지 준비돼 있으니까요. 귀호강 준비하세요. 자, 그럼 날씨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재 기상캐스터. 자, 오늘 날이 따뜻해서 야외 활동 즐기고 싶은데 미세먼지가 어제보다 더 심하다고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는 계속됩니다. 어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인데요. 미세먼지가 짙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 미세먼지에 더해서 추가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이보다 공기가 더 탁해지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어제보다 더 확산됐습니다. 현재 충남과 세종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어제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강원 영서와 충청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일교차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영하권을 벗어났고요. 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적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전주 0도, 창원 3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부산 14도까지 올라서요.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은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고 주 중반부터 눈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네이버와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화요일인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체가 극심했던 어제와 비교하면 오늘 상황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요. 현재 서울 시내도로 이용하신다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쭉 정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방향으로 노원교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분당수서로 수서 방향으로 수서 부근에서는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쪽으로는 1차로에서 사고까지 났으니까 주의운전 필요하고요. 용인서울선 서울 쪽으로는 서분당 진입을 앞두고 서수지 요금소 부근에 이렇게나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쭉 정체였다가 양방향 한남대교 주변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오늘도 도심 구간의 이동량이 가장 많은데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안전띠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지금까지 3,8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2 عائلة ولا عائلة طلعت ولا عائلة كلهم تحت لحد الآن ما حد اجى لعنا والله ما في بني آدم اجى يشوف العالم وين هي. 어선 청보에서 어제 실종선원 5명이 더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배를 인양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던 수행비서가 오늘 국내로 송환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전 소속사와 결별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머니클래스,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세계 전기차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까지 분석하고요. 낭만 가게
가수 최백호가 말하는 낭만 그리고 인생 상클 초대석에서 들어봅니다. 어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3,800명에 이를 거란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하예빈 기자,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건가요? AP통신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3,400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에서만 2,300여 명, 최초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시리아에서도 1,3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망자가 3,800명에 달한다고 보도하는 등 아직까지는 외신에 따라 집계가 조금씩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상황이라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이번 지진으로 5,600여 개 이상의 건물이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이 많은 지역인데다 새벽 시간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하나 걱정인 거는 여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쯤 진도 7.8의 최초 지진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83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이 중 진도 4.0 이상의 여진만 77번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대피한 튀르키예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 보호소와 피난처 등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에 대해 지난 1939년 12월 튀르키예 동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만 명이 사망했을 때와 유사한 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더 커지면 안 될 텐데요. 현지 구조 활동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진 피해가 커지면서 국제사회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정부와 민간구조대가 함께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튀르키예가 나토 측의 공식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때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했던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을 보내기로 했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개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유엔 특사도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남 신안 바다에서 청보호가 뒤집힌 지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밤새 선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실종자가 시신으로 발견됐고 오늘은 배 인양과 함께 수색 작업도 계속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실종자 수색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목포항은 인양 작업과 내부 수색 작업을 모두 마친 청보호가 최종적으로 사고 원인 감식을 위해 들어오게 될 곳인데요. 야간에도 사고역 내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어제 새벽 첫 실종자인 60대 기관자 김모 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발견된 실종자는 총 5명입니다. 5명의 신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이제 남은 실종자는 선장 이모 씨와 베트남인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선내 침실 등 선체 내부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의 시신은 목포 지역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된 상황입니다. 예, 아직 실종자 4명이 더 남은 상황인데 배 인양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종자 수색 작업과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경은 어제 크레인선을 동원해 청보를 고정시키고 유실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인양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의 물살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인양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대허사도 앞 해상에서 인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대허사도 주변에 어망이 많은 탓에 잠시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구조당국은 바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확한 인양 지점과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배를 들어 올려 바지선 위에 안착을 시키고 선박 내부를 추가로 오늘 수색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사고 원인 관련해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뚜렷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실로 물이 급격하게 들어왔다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3,000개의 통발을 선미에 실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정확한 건 배를 꺼내봐야 알 수 있는데요. 해경은 청보가 인양되는 대로 CCTV를 분석하고 침수와 전복의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 미국에선 중국 정찰 풍선 문제가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중국 정찰 풍선이 들어왔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트럼프 정권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은 이전 정권에서도 들어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is has happened.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at least 3 times these observation balloons transited the U.S. territory. 바이든 정부의 한 고위 관료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습니다. 중국 풍선에는 전파 방해 시스템이 있어 당시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직접 출연해 반박했습니다. How did we detect it more recently? Did the Biden administration invent a time machine? What is the basis of this new detection? Now, 한편 이날 국무부는 미국이 과잉 대응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강하게 맞섰습니다. The PRC knows precisely what this was. If something analogous were to have happened within PRC airspace, you can only imagine the response from Beijing. 결국 중국이 띄워보낸 풍선 하나에 바이든 정부는 안팎의 공격을 동시에 막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던 수행비서 박모 씨가 오늘 국내로 송환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전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박 씨를 곧바로 압송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박 씨는 검거 당시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 김 전 회장의 통화 내역 등 증거인멸 교사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담겼을 걸로 보고 정밀 분석할 방침입니다. 영상 보니까 미세먼지가 뿌였네요. 네, 2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드리는 생방송 인증샷 이벤트 계속합니다.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방송 보시는 장면 어떤가요? 샵 JTBC, 샵 상업노 클래스 태그 달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도시락의 주 이도성 기자 그리고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이도성 기자 멋진 줄무늬.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으니까 빨리 도시락을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시락 바로 꺼내볼까요?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손흥민이 이겼다? 물음표인데요. 뭐지? 우리 흥. 손흥민의 이름이 스포츠면이 아닌 사회면에 실렸습니다. 네. 이 법적인 다툼에 휘말렸던 건데 지난 1일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손흥민 어제 그 팀에서 네. 아주 활약을 펼쳐서 오랜만에 맞아요. 평점 7점 잘 받았는데 맨시티전 이겼잖아요. 맞아요. 법원에서 어떤 소식인가요? 이게 실제로 나온 거는 아니고 네. 이 법적 다툼에 휘말렸는데 민사재판이라 법률 대리인만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 매니지먼트사인 스포츠 유나이티드와의 결별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는데요. ICM 스텔라 코리아로 이름을 바꾼 스포츠 유나이티드의 대표 장기영 씨는 2008년 손흥민이 독일에 건너갔을 때부터 인연을 맺고 통역과 생활 지원, 언론 대응 등을 도와주다 지난 2019년에 결별했습니다. 아니, 왜 근데 갈등이? 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쭉 일이 있었는데요. 장 씨가 드라마 제작사와 매니지먼트를 겸하는 다른 회사에 이 자신의 회사를 팔기로 하면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연예 활동을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축구에만 전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 손흥민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뭔가 연예 활동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설명회 직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이 장 씨는 독점 에이전스 계약을 토대로 적법하게 주식을 매도했고 손흥민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이 손흥민의 부친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이 손앤풋볼 리미티드를 상대로 2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son이 연예인 아니에요. 풋볼 슈퍼스타죠. 그렇죠. 축구하기도 바쁜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손흥민 씨 이겼습니까? 제가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뭐 사실상 이게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판부는 장 씨에게 손흥민의 초상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뢰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된 게 맞다고 봤는데요. 그래서 이 전속 계약, 이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10년 넘게 손흥민이 광고 등을 계약할 때마다 장 씨에게 한 10%씩 줬거든요. 이거는 계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18억 원을 청구하는 건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광고 4건에 대한 정산금 2억 4,700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7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억 원 좀 넘게 주면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온라인 반응 보니까 열심히 벌면 금방 버니까 빨리 그 주고 그치. 원래 하던 대로 축구에 대한 열정 계속 품어라. 이거 방해받지 말라. 이렇게 응원의 말이 많더라고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도시락. 이번엔 곰돌이에 이어서 고양이 도시락인데요. 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난 관련 없다. 이게 가수 강민경 씨 관련 소식인데요.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가 이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경기도 파주의 한 땅을 2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서 피해자들에게 12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를 벌였다는 건데, 근데 강민경 씨는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고 한 거죠? 네, 친아버지 그리고 친오빠가 여기에 이제 피소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키워드 그대로인데 이 어제 오후 소속사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버지, 오빠와는 연을 끊었다라고 했는데요. 18살에 데뷔한 이후에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오빠와는 연락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또 관련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과거 아버지 채무를 대신 갚아준 적은 있지만 이게 사업에 관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와, 이쯤 되면 가족이 아니라 웬일이야 정말로. 그죠? 그래서 강 씨 아버지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네, 강 씨 아버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투자를 받았을 때 한 경매학원 원장과 계약을 했는데 그 학원 수강생들이 자신에게 피해자라는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해당 토지엔 길도 냈고 또 여러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도 해명했는데요. 고소인 5명을 상대로는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강민경 씨 최근에 그 자신이 운영하는 그 의류 쇼핑몰 그 채용 과정에서 뭐 열정페이 논란도 있었는데 또 그전에는 또 1억 5천만 원 유튜브 수익금 기부하기도 좋은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좋은 소식으로 좀 많이 좀 연예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일단 또 이제 피소당했다는 거니까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도 열어볼까요? 세 번째 도시락 또 햄버거 도시락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공연보다 날벼락. 공연을 보다가 날벼락을 맞은 소식인데요. 이게 지난달 31일에 제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정이 좀 넘은 시각인데요. 좀 비틀거리는 남성이 걸어가죠. 근데 뭔가 주워들어요. 돌을 주워든 거예요. 그리고 뭐 차문도 열어보고 막 길거리를 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뭔가 걸어가잖아요. 빨간 원. 저 파란 원에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갑자기 저희가 조금 장면을 멈춰봤는데 돌을 든 그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겁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피해자를 살피는 사이에 저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둘이 아는 사이예요? 지금 뭐 무슨 일입니까 저게?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 정말 영문도 모른 채 진짜 날벼락을 맞았죠.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길거리 공연을 보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지금 잡혔어요? 네, 일단 도망을 쳤잖아요. CCTV에 도망치는 모습이 잡혔는데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CC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10시간 만에 이 남성을 찾아냈는데요. 제주 한 호텔에 있던 걸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피의자는 술에 취해서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술 마셔서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이 남성 지난 3일에 구속됐습니다. 그야말로 무차별 범죄를 당한 건데 이런 거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범죄 술 먹었으면 답니까? 네.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해가지고 처벌 받아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월드클래스로 바로 넘어가죠. 이용주 캐스터. 예. 자, 오늘은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 소식을 앞서 보신 리포트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큰일이 났는데요.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84년 전에 기록된 튀르키예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참사인데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자, 지진을 피해서 도망치는 시민들 옆으로 지금 건물 바로 무너졌죠, 지금. 붕괴 뒤에 잔해와 먼지로 지금 앞까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자아이가 잔해 속에서 울면서 튀어나왔는데요. 지금 너무 겁에 질린 모습이고요. 예. 자, 지금 또 다른 영상 보시면요. 한 시민이 지금 빨리 피하라고 지금 손짓을 하는데 곧바로 이렇게 7층짜리 건물이 싹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 건물 반대쪽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도망치는 모습이고요. 튀르키예에서는 10개 도시에서 무너진 건물만 1,700개가 지금 넘는다고 합니다. 구조 당시 모습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린아이 2명이 지금 구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들 구조 영상 지금 끝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튀르키예 상공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대다수 건물들이 형체도 없이 무너진 채 잔해만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족을 잃었고 또 찾고 있습니다. 시민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ما شر عيني ولا عيني طلعت ولا عين كلهم تحت الارض لحد الان ما حد سجل عنا والله ما في بني ادم اجى يشوف هالعالم وين هي. Aşağı yukarı 4 saatten kurtuldum. Eşiniz şu an içeride. Eşim içeride. Eşim içeride. 2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고성도 지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성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벽과의 망루들이 훼손됐습니다. SNS상에는 가지안테프 성의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진은 진앙 주변인 그 튀르키예 남동부뿐만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취약한 건물이 많이 있는 우리 옆 나라죠. 시리아. 여기도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시리아도 지금 큰일 났는데요. 이것도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시리아의 피해 상황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드론이 비추는 영상마다 건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건물이 무너져서 형태를 알아보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인데요. 또 다른 영상 보시면요. 무너진 잔해가 아예 이렇게 산처럼 봉긋 솟아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진 전조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하는 영상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수백 마리 새들이 나뭇가지 위에서 떼지어 모여 앉아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부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날아다니며 시끄럽게 또 울어대기도 하고요. 지진 직전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확인은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뭔가 좀 이상 행동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간에 사상자 피해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커지는 가운데 제발 한 명이라도 더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 아이는 과연 부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한 영상입니다.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브라질의 한 공항에서 이륙대기 중인 비행기 안 풍경입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지금 격투기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비행기에서 왜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자, 싸움은 한 여성 승객이 창가석에 앉은 다른 승객에게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자리 좀 바꿔줄 수 있냐고 물어본 뒤에 시작됐습니다. 자리 양보를 요구받은 승객이 이를 거절하니까 돌변해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가족까지 합세를 하면서 싸움은 한층 판이 커졌는데요. 승무원들이 만류하는데도 이 소용도 없었고요. 의자를 뛰어넘어서 돌진하는 등 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몸이 불편하니까 양보를 해달라고 한 거긴 하지만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휘말려서 안 다쳤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싸움에 연루된 사람만 무려 15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승무원이 이들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를 했는데 소동을 정리하는데 이 비행기는 2시간 가까이 이륙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애꿎은 다른 승객들만 또 불편을 더 겪었네요. 예, 참 이게 뭐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귀염둥이 판다 만나러 미국으로 떠나보시죠. 네. 자, 테네시주 멤피스 동물원의 수컷 자이언트 팬다인데요. 이름은 러러. 1998년에 태어나 2003년 중국에서 자이언트 판다 보존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여해준 친구입니다. 무슨 인형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정말로. 참 진짜 매력적인데 대여 기간이 다 돼서 올해 중국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죽은 채로 발견됐다면서 중국 동물원 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니까 판다가 보통 20년 넘게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통 판다의 수명은 20년에서 25년 정도고요. 동물원에서 살 경우 3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합니다. 러러는 올해 25살인데, 25살인데요. 네. 돌연 사망해서 사인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러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면서 미국 측에 사체를 적절히 보존할 것을 통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전문가 팀을 파견해 미국과 함께 사인을 공동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또 이제 판다가 중국 외교의 상징 같은 건데 요즘 미중 관계 안 좋잖아요. 그 풍선 때문에. 예. 맞아요. 시기가 참 공교롭긴 하네요. 굳이 이 시기에 그죠? 안 그래도 중국 청두에 본부를 둔 자이언트 판다 보호단체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 일을 정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다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의혹도 밝혀지겠죠. 지금까지 모두에게 행복을 줬던 러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2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가격 인하 시작, 세계 전기차 패권 전쟁.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산업 트렌드를 잘 챙기는 게 참 중요하죠. 특히 전기차는요, 우리의 탈 것에 관한 이야기라서 오늘 꼭 챙겨보십시오. 전기차 업계, 지금 치열한 점유율 쟁탈전이 시작됐습니다. 선두주자 테슬라가 올해 초 가격을 내리자 미국 포드에 이어서 중국 업체들까지 가격 할인에 나섰습니다. 테슬라발 치킨 게임 양상 속에서 세계 전기차 업계의 판도와 국내 업체의 회원 주소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최강의 친절 설명서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테슬라 여전히 좀 비싸다는 불만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네네. 올해 초에 미국, 유럽 국가에서 이 전기차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고요.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14% 인하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앞서 나가겠다 이런 뭐 전략 때문일 텐데 이 전기차 제조사들의 할인 경쟁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자동차 회사는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어쨌든 시장에 팔아서 네.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 가격을 내렸다는 거는 시장에서 조금씩 안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가격을 내리니까 잘 팔려요. 지금 얼마나 많이 내렸냐면 지금 뒤에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는 네. 것처럼 모델 3 같은 경우 퍼포먼스는 14.3%를 내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시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 IRA에 테슬라 일부 차종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다시 또 가격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장에서 잘 팔리면 올라가고 안 팔리면 내려가는 이런 구조인데 네. 문제는 이런 테슬라의 가격 전략이 고물처럼 왔다 갔다 할 텐데 여기에 기존에 경쟁하는 업체들이 같이 고무줄처럼 들어가는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함부로 따라갔다가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중이고 네. 테슬라는 오로지 전기차밖에 없으니까 끌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동일한 전략을 쓰기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기업들은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그냥 가격을 고수하자. 변동성에 빨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실패를 자초할 수 있으니 그냥 꾸준하게 한 가격으로 밀고 나가자라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 치열하게 뭐 테슬라가 막
치킨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들어가냐 마냐 막 치열한 상황이네요. 네네. 작년에 어느 나라 회사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았냐라고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아니라 이제 국적으로 이렇게 묶어서 네네네네. 따져보니까 중국이 또 이렇게 1위던데 네네. 중국 전기 시장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어느 틈에 이렇게 성장한 겁니까? 중국이 1년에 판매되는 자동차가 2,868만 대입니다. 와. 지난해에 2,600만 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전체에서 전기차 비중을 봤더니 중국이 꽤 높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만드는 것은 테슬라가 많이 만들지만 네. 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자동차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2000년 초반부터 전기차를 강력히 육성을 했죠.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내연기관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도 기존에 140년 동안 해왔던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글로벌에서 기름을 쓰지 말자. 탄소 배출을 줄이자. 전기밖에 없구나. 마침 중국은 또 전기 자전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전기로 빨리 전환해서 한 20여 년에 걸쳐가지고 전기차의 공급망과 생산 공급망을 다 장악을 한 거죠. 전략을 잘 썼네요. 저 BYD 이런 회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익숙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2위의 제조사 순위에 올랐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독일, 네네. 일본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네네. 독일, 일본. 특히 일본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을 정도로 전기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에 네네. 글로벌에서 전기차가 몇 대가 팔렸냐면 네. 728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728만 대. 이게 이제 전체 점유율로 보면 10% 정도예요. 네. 7천만 대, 8천만 대 수준에서. 그러면 10%가 되기까지 그 시장에 뛰어드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면 적어도 눈덩이 효과가 나오는 한 20% 되는 수준에서 뒤늦게 뛰어가도 늦지 않은 것이냐.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혹시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네. 전기차는 마라톤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까지 42.195를 가는데 지금 이제 신호가 올려서 한 5km 간 상황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중반에 선두권에 합류할 것이냐 아니면 초반에 속도를 낼 것이냐 이제 그 차이를 갖고 있는 거고 네. 사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속도를 내지 않고 이제 10%가 됐으니까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라고 해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놨어요. 네. 이제 그 돈 가지고 내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하리. 지금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토요타가 세계 1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휘발유차 하면 뭐 미국 시장이든 뭐 동남아 시장이든 토요타가 정말 많이 보이던데 네네. 세계 1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는 아직 일부러 좀 전략적으로 몸을 많이 담그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인데 이제 빨리 가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주력이 하이브리드니까 글로벌에서 하이브리드를 최대한 많이 팔아서 거기서 수익을 남긴 다음에 자, 우리가 속도를 내야 되면 보폭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땐 돈이 필요하니까 하이브리드에서 번 돈을 전기차로 투자하면 얼마든지 저기 조금 앞에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준비돼 있다. 네. 약간 뭐 이런 거네요. 자, 그럼 우리나라 업체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잡았고요. 123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의 이 전기차 그 제조 수준과 또 성장력, 미래의 좀 전망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이제 이 12%까지 가져간다라는 건 대단히 큰 물량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글로벌에서 판매될 전기차가 약 한 1,2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만 해도 12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120만 대의 물량을 가져오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가 또 잘 받쳐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배터리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건은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는 늘 있죠. 아직까지 내연기관을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최고 경영자의 의지를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거는 빨리 전동화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사실 이 12%는 어마어마한 점유율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5% 점유율을 그럼요. 갖고 있는데 전기차 12%까지 한 8년 내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의 전체 시장이 대략 한 8천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30년이면 그중에 6천만 대가 전기차가 되는 거거든요. 6천만 대의 10%면
600만 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지금 가져가겠다는 큰 야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평가하시기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목표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초반에 속도를 내면 중반에 이제 눈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듯이 네. 계속 탄력이 붙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 네. 시청자분들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거든요. 전기차 관련 투자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자동차 전문가로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죠. 역으로 가세요. 역으로. 네. 그렇다고 서울역 가라는 얘기 아니라 자동차 얘기하는데 기차역 가라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있으면 그 네. 전기차는 무엇으로 굴러가나? 그러면 전기로 굴러가는데 그 전기는 어디에 담을 것인가? 그럼 배터리에 담죠. 그럼 배터리는 무엇으로 구성할 것인가? 소재가 나오죠. 네네. 그 소재는 어디서 누가 캐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소재는 어느 나라에 많이 묻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에 쭉 연관돼서 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가치 사슬이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자동차 완성차에서 좀 파고 들어서 네. 점점점 밸류 체인을 타고 들어서 거기서 좀 더 살펴봐라. 그럼 투자에 어떤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광물까지 이렇게 들어가 봐야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광물까지 늘 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상암동 클라스 초대석, 줄여서 상클 초대석. 다른 말이 필요 없는 모든 세대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죠. 낭만가객 최백호 선생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약간 떨리는 팬심은 잠깐 집어넣고 우리 멋지게 좀 아무렇지 않은 척 진행을 하는 척 한번 해봅시다. 자,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전국을 돌면서 유튜브 또 그 영상을 만드는 그 공연도 네. 또 하시고 앨범 찰나도 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자마자 산문집을 내셨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니 안 지치세요? 예, 한 번도 그 지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되게 막 산삼 막 이런 거 막 쌓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좋은 거 많이 챙겨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책을 쓴다는 건 공연을 그때 작년에 막 하시고 앨범 준비하시면서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가오로 막 책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물론요. 그런데 예전에 그 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들 모아서 그리고 제가 또 새로 쓴 글들하고 그렇게 같이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말씀하세요. 틈틈이 이제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내신 책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그 작년에 발매하신 곡 찰나에 또 보면 가사에 모든 찰나들이 나의 삶을 가득히 수놓았음을이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산문집도 그런 찰나를 혹시 바빠서 내가 놓쳤을 수도 있는 찰나를 좀 텍스트로 글로 묶어놨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제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네, 그런 의미고 그 제가 제목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제목이에도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나간 것, 가버린 것,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우리 속에 다 쌓여 있더라. 그 결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다.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 노래 중에 나를 떠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랑이나 그런 젊음이나 동심이나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나갔던 그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네. 아름다웠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또 내게 남아있다. 그런 의미. 그렇군요. 근데 진짜 이 책을 네. 저도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네. 하루 읽어봤는데 정말 앉은 자리에서 다 술술술술 읽힐 정도로 네.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글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책 안에 선생님이 평소에 책을 가리지 않고 보신다, 만화도 좋아한다라는 네, 내용이 네, 있는데 네. 만화책도 자주 보세요? 만화 많이 봅니다. 지금도 많이 봅니다. 아니 이게 좀 철학책이나 이런 거 보실 것 같은데 가사도 이렇게 잘 쓰시니까 네. 만화 보시 막 혼자서 막 깔깔대고 이러실 거 생각하니까 약간 좀 그러실까 싶기도 한데요. 만화 속에도 철학이 있어요. 제가 또 우문을 만화 속에도 철학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만화책 읽는 걸 장려하시기도 한다고 자제분께. 만화를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 때 우리 세대들은 만화를 못 보게 하고 심지어는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만화책을요? 네네. 분석 네, 갱유를 뭐 했나요? 불량 만화라고 서적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참 한심한 어떤 생각들이었고 만화를 아이들이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나마 노래를 가사를 쓸 수도 있고 이게 그동안 어릴 때부터 만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만화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만화책도 한번 내시죠. 언젠가. 저 그림도 그리시니까. 그림 그리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약 다 준비하세요. 자, 아니 가사를 또 직접 쓰시는데 세월이 흘러도 이게 시대에 그대로 또는 시대를 앞서가는 감성이다 이런 젊은 층에서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혹시 좀 책을 읽는 것, 다독 그게 좀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다독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뭐 저는 어떤 일정한 그 장르의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잡히는 대로, 잡히는 대로. 뭐 누가 어떤 책을 주면 뭐 아니면 또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신문을 많이 읽었어요. 신문. 예전에는 밥 먹을 때 신문을 한 3종류, 4종류를 이렇게 들고 먹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 그러니까 뭔가 활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활자를 좋아하시는 게 정말 이 책을 한 장만 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이 산문집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들이 정말 많아요. 한 구절을 저희가 우리 최백호 선생님의 목소리를 한번 좀 읽어주십사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영상도 화면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책을 요만큼 펴놨습니다. 요걸 한번 잘 읽으셔서 목소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구절 한번 이게 김하은 앵커가 고른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새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의 들어감에 대한 개념을 바꾼다. 내게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 그 새로운 기대감이 나를 변화하게 만든다. 그것이 나의 늙어감이다. 늙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해가 바뀌고 그 20, 30 이렇게 한 세대가 넘어가는 것만 해도 이제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좀 넓은 경지에서 조망한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사실 나이가 든다면 설렘이나 기대감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편견이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레게 만드는 그렇게 기대감 그 원천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원천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만화책 타고났나 보다. 타고난. 나이 드는 게 신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이 드는 게 슬프지도 않고 서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되고 특히 저는 70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게 강해졌어요. 그런 감정이. 그래서 70대가 참 좋아요. 물론 제가 80대에 가면 80대가 좋아요 할 수도 있지만 70대가 너무 신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그게 즐거운 일들 자체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를 맞으면
혹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림도 그리시고 네. 새로운 앨범도 네, 내시고 책도 내시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게 원천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올해 가수로 데뷔한 이후에 47주년을 또 맞으셨어요, 우리 네. 선생님께서. 근데 모든 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심지어는 직업도 빠르게 바뀌는 세상이고 세대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네,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47년을 같은 길을 쭉 걸어오신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겨우신 적은 없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47년 동안 한 분야에 몸담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노래하는 게 힘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예, 노래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런 클럽 같은 데를 하루에 뭐 6군데, 7군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다녔던 적도 있어요. 네. 그때는 막 노래에 대한 그 말씀대로 지겹고 노래가 그 노래가 아니에요. 한 서너 군데 가면 이미 노래가 아니고 그 기계처럼 거의 이렇게 괴성이라고 네. 네. 비명. 비명. 예,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걸 피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간 적이 네. 있었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은 거죠. 그 노래하고 비명을 질렀던 그 순간들이요? 네네. 그 순간마저도 즐거웠고 소중했다. 네, 지금 네. 돌아보니까. 이게 음악적 시도도 다양하게 하고 계세요. 특히 그 지코 씨가 백호영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예전에 뭐 아이유 씨랑도 이렇게 협업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협업을 하는 게 결국 좀 젊은 감성 그리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뮤지션으로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계속 시도를 하시려는 편인가요? 젊은 후배들하고 한 건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후배들이 이제 그렇게 같이 하자고 이제 요청이 와서 했는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모르는 분야, 모르는 그 감성들이니까 그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노래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의 부탁을 받고 응해줬지만 반대로 후배들로부터 얻는 것도 많이 있다. 물론요. 그렇군요. 네. 이쯤에서 우리가 최근에 나온 앨범이죠. 찰나에 담겨 있는 노래를 한 곡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기타도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네, 기타 가지고 연주를 같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하고 사실 아침에 저희가 요청 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취재진한테 작가진한테 괜찮아요. 거의 쿨하게 응하셨다고 그 뒷얘기를 들었어요. 호방하게 또. 네, 아주 감사합니다. 책이라는 노래 준비되시면 네, 저희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와.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 아주 작은 그만큼만 그래도 옷에 묻은 흙을 털고 신발끈을 조여매는 힘은 생기지. 노래도 그래 먼 기적 소리처럼 가슴 뛰던 젊은 날의 울림은 아냐. 그냥 헌 모자 하나 덮어쓰고 바다가 보이는 언덕으로 가고 싶은 정도이지. 책을 읽으며 노래를 들으며 아직은 눈물 흔적 지우고 살아. 내가 그래. 당신은 어때?
이런 노래입니다. 아침에 지금 뭐 유튜브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잠시 지금 내리실 곳을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잠시 깜짝 이게 정말 무대로 들어온 느낌입니다. 김환 앵커 좀 휴지를 주셔야 저요? 글 써는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아니 전 들으면서 네네. 선생님 책을 많이 읽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마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셨구나. 그 앨범 찰나의 스페셜 트랙으로 맨 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미로 쓰신 곡이에요? 책은 그냥 사람한테 누구나 다 숨겨놓지는 않지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리움들 있잖아요. 네네. 그 그리움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움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책을 마지막에 나도 그래. 너는 당신은 어때?라고 말을 건네는 게 야, 좀 뭔가 짠한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뭔가 그 그리움이 누구나 다 간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책을 읽으면 그래도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눈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근데 거잖아요. 그렇게 큰 힘은 아니야. 가사를 보면. 네. 약간 그렇게 큰 힘은 신발끈 아닌데 묶는 정도의 힘. 그냥 다시 에휴 그래도 네. 오늘 하루 잘 살아보자 네. 이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노래보다 평가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또 다음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책에 보니까 미술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림은 또 어떻게 그리시게 된 겁니까? 그림은 사실은 제가 어릴 때부터 화가가 되려고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노래를 부르셨어야죠. 저희 이렇게 만날 때. 네네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운명이 저를 이렇게 노래하는 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노래도 47년을 하셨고 또 라디오 DJ도 하셨고 책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멀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나무가 많이 있어요. 네네. 나무 저희가 좀 화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나무를 좀 이렇게 자주 그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무를 저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뭐 굉장히 뭐 가까이 있었죠. 뭐 항상 나무에 올라가 놀고 제가 시골 국민학교 사택에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제 교편생활을 하셔서 그때 이제 사택 앞에 있던 벚나무가 한 3그루 있었는데 거기 한 그루에 올라가서 놀았어요. 근데 그 벚나무가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제 벚나무가 철거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 나무에 가면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예, 그래서 사실 고향 갈 때마다 꼭 거기 가서 그 나무도 보고 지금 그 사택은 없어졌지만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무를 그리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 안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군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해오셨고 또 산문집에서 긴 여행을 가고 싶다는 희망을 이제 내비치시기도 했는데 더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축구 감독하고 싶어요. 아 진짜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건 약간 농담이지만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기 때문에 축구 감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대한축구협회 좀 보고 계신가요? 농구는 강백호가 유명한데 축구로 최백호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께서 축구 감독 하신다면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축구 선수 될래요. 네. 예.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됩니다. 자, 네, 시간이 이렇게 좀 훌쩍 갔습니다. 지난 앨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이 시간도 찰나 같은데 이 상표 초대석 우리 낭만 가객 노래와 책으로 풀어낸 삶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시간 더 붙잡고 싶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보내드려야겠네요. 최백호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온화한 바람을 타고 온 미세먼지로 오늘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의 모습인데요. 미세먼지가 짙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이보다 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더 넓게 확산됐습니다. 현재 충남과 세종은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충청과 전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또 어제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강원 영서와 충청에도 확대 시행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수량이 워낙 적어서 수일째 메마른 동쪽 지역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전주, 영도, 창원 3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9도, 광주,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걱정 없이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잦은 비 소식 있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기환 님이 오늘만큼 김하은 앵커, 이가영 앵커가 부러운 적이 없다라고 댓글을 달려주셨네요. 네, 지금 최백호 님의 부산에 가면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낭만 가객과 함께한 시간, 하은 씨 어땠어요? 저 짧은 시간 동안 네. 정말 별 대화를 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뭔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젊음, 자유, 사랑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어떤 순간의 감정들을 진실되게 마주하는 자세가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음악, 글, 또 그림이기에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빛나는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또 부끄러운 순간들은 삶의 디딤돌로 삼으면서 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뭔가? 네. 좋습니다. 오늘 상크리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나이 듦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상암동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갈 저희의 내일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상크라세요. 무작정 올라